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환경도 32비트로 바꿨죠. 네, 64 x64는 64비트, x86이 32비트입니다. 네, 86비트 아니에요. 32비트. 여러분들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소스 코드를 저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실행했을 때 헬로월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헬로월드가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필수 반드시 실수 코드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전 수업에 필요한 복습은 별도로 하지 않을 거고, 대신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코딩 작성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배열을 선언할 건데요. 정수형 배열, 네. 그래서 배열은 정수형 배열 AR1 할까요? 네, AR1. 랭스는 5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10, 20, 30, 40, 50. 정수형 배열은 value A 할게요. 초기 값 0 놓을게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중요한 거 이거죠. 포인터 변수 pt1. 하지만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어요. 포인터 변수는 그쵸? 요게 옵션입니다. 요거 이 부분이 옵션, 요게 포인터 변수.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 3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건 자료형이라고 해요. 정수형 배열 AR1이라는 거고요. 정수형 변수 VALA라는 거고요. 포인터형 변수 PT1이라는 겁니다. 그럼 동급은 요거 다 동급이죠. 정수형, 포인터형. 그렇죠. 제가 오늘 복습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이렇게 복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짜증 내시는 분들 있는 것 같고, 왜 반복해서 그러지? 이렇게 좀 표정이 보여요. 심지어 이렇게 확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동영상 강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습하다가 이게 뭐지 하면 잠깐 동영상을 멈춤하시고 교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굳이 이렇게 지난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 자, 옵션이 요거죠. 요게 포인터형 변수란 의미고요. 요건 옵션이에요. 옵션. 얘는 옵션입니다. 옵션. 자, 이렇게 됐죠. 이제부터는 별다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삼가하고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워야 될 내용만 쭉 진행할게요. 그리고 시간도, 목표 시간은 2시간은 넘지 1시간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는 사실 두 번째 동영상이 아니라 저는 첫 번째 동영상이에요. 아마 첫 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이번에 어떻게 수업하세요 라고 할 텐데, 아직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입니다. 10월 15일 미리 한번 촬영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은 한 7번째 찍다가 중간에 자르고 하다가 한 7번째 찍고 있는데, 10월 15일날 찍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어느 정도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거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오프라인 수업 할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말도 삼가하겠습니다. 시간 좀 볼게요. 네, 벌써 5분 지났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PT 일단 실행해 볼게요. 문제 없는지. 네, 큰 문제 없이 동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고 저처럼 동작했다. 오케이. 아직 뭐 결과는 달라진 게 없죠. 왜냐면 헬로월드가 그대로 출력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배열 선언했고요, 변수 선언했고요, 포인터 변수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선언만 하고 아직 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뭐 결과가 뭐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크게가 아니라 아예 바뀌지 않았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럼요. 배열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세 개만 출력할게요. %d, %d, %d 이렇게 할게요. L1에 0, 우리 지금 이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언한 배열이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10, 20, 30 10, 20, 30 잘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는 변수도 이거 한 줄에 출력하죠. 네, 잘 출력됐습니다. 값을 확인해 볼까요? 좀 바꿔볼까요? 뭐 59 해볼게요. 네, 자, 출력이 됐고, 자, 이제 뭘 해볼까요? 주소를 출력해 볼까요? 주소 이제? 좋습니다. PT1에 들어있는 값도 출력해 보죠. 여기는 밸류 값 출력하는 겁니다. 밸류 값. 좋습니다. 그럼 포인트 1에는 뭐가 들어있나 볼게요. 에러 떨어졌네요. 여기도 디폴트로 그냥 0 넣겠습니다. 0. 이렇게. 왜 조금 전에 에러 뜬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변수를 선언하고 아무 값도 넣지 않았는데 출력한다니까 얘가 에러를 띄운 거예요. 이 에러가 나는 거는 컴파일러마다 또는 컴파일러 옵션마다 에러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뜨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엉뚱한 값이 출력될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0 값으로 초기화 시킨 겁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밸류에서 배열은 10, 20, 30 들어있고요. 변수 a는 59, pt1에는 0이 들어있네요. 배열은 다 출력하죠. 그러면 두 개 더 %d, %d 5개 모두 출력하겠습니다. 네, 배열의 모든 원소가 출력이 됐습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뭘 한 건지 적어볼게요. 무엇을 했지? 네, 배열의 모든 원소 value a pt1의 값을 출력했습니다. 값. 그럼 아래는 뭘 할 거냐면 주소를 출력해 볼 거예요. 주소, 모든 것들의 주소. 주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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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어, 포인터도 주소가 있네요. 그럼요. 포인터도 변수입니다. 포인터도 변수 바꿔드릴게요. 포인터 변수, 네, 변수입니다. 이렇게, 네, 포인터 변수도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들은 모두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변수는 메모리에 위치하죠. 그래서 메모리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라고 해서 주소를 갖고 있죠. 포인터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갖고 있죠. 단지 뭐 이런 것들은 일반 변수나 배열은 그냥 일반 어떤 값들이 들어가지만, 포인터 변수는 주로예요. 주로 이것처럼 그냥 0, 1, 2 정수 들어가도 돼요. 단 주로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할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2주 전이죠. 2주 전. 네, 2주 전에 수업한 것처럼 간접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주소가 들어가면 간접 연산자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면 운영체제가 뭐야, 0번 주소 읽어올 수 없어. 우리가 만약에 700번 주소 네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값을 아무거나 놓을 수 있지만, 아무거나 놓으면 간접 연산자 사용할 경우에 그때 아마 에러가 발생할 거야. 지금은 괜찮아요. 700 넣어도 됩니다. 넣어볼게요. 네, 값 잘 들어있죠? 10, 20, 30, 40, 50 맞죠? 여기. 그리고 여기는 59 들어있고요. PT1에 700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인터 변수에도요, 아무거나 입력해도 돼요. 아무것도 돼요. 700, 7000, 7000 다 그냥 똑같아요. 포인터 변수는 정수형 변수가 거의 뭐 그 형제가, 조금 따지면은 unsigned, 즉 음수가 없는 정수형이랑 거의 사촌지간 정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수나 넣어도 돼요. 단지 아무 수나 넣었을 경우에 간접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그 주소에 가서 값을 읽어갖고 와 라고 하는데, 700번지에서 값 읽어갖고 와 라고 할 때 700번지에 운영체제 보통 좀 낮은 주소는 운영체제가 쓰거든요.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에 막 메모리를 억세스하려니까 에러 뜬다고요. 너 여기가 뭔데 네가 와서 읽고 가려고 해? 라고 하면서 억세스 바이올레이션 에러가 탁 발생합니다. 넣는 건 상관없습니다. 넣어도 돼요. 간접 연산자를 쓰기 전까지는 에러 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배열에 있는 10, 20, 30, 40, 50 그리고 변수에 59, PT1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700을 넣었고요.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주소를 보면 뭐 어쨌든 이 배열은 주소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촘촘히 중간중간 갭이 없죠. 갭이라는 거는 이 같은 게 있다. 변수는 변수,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는 차이가 꽤 커요. 그죠? 붕 떨어져 있다고, 위치가. 메모리 맵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지금 그리지 않을 건데, 지지난주 수업할 때 그려보면 붕붕 떠 있었죠.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원소가 모두 붙어 있었어요. 이거 오늘 수업에 할 내용입니다. 아닌데요, 여기 20이고요 24니까는 중간에 붕 뜬 거 아니에요? 3개 정도가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요 원소 하나의 length는 인티저, 인트 네, 제가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네, C 언어 만드신 분들이 결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사실 C 언어 만드신 분들이 결정한 건 아니고요. 보통 CPU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요즘에는 이제 뭐 크게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8비트 작은 작은 MCU가 있습니다. 8비트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작은 8비트나 뭐 16비트 그런 MCU를 보면은 인티형이 4바이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무조건 4바이트인데 아닐 때도 있다. 네, 그거 참고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고, 어쨌든 값들도 잘 나왔고요, 주소도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 우리 오늘 진도 나온 거 없습니다. 지금 15분 지났는데요. 네, 조금 빨리 빨리? 네, 이 정도 템포로 갈게요. PT1에 여기까지 하고 밑으로 할까요? 이제 정리. 오늘은 줄수를 좀 늘려도 되니까. 네, PT1에 넣어보자. PT1에다가 네, 이렇게 넣은 것처럼 value A에 주소를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쵸? 넣어보자. 그럼 PT1에 들어있는 값을 좀 볼게요. 보겠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네, 계속 복사할게요. 동일한 거 복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마우스 올리셔서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이렇게 해주면 한 줄 복사가 돼요. 한 줄 복사. 또는 마우스 해도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내리면 한 줄 복사. 그래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있어요. 복사 있죠? 복사. 네,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데, 네, 아래 복사 있습니다. 복사 눌러주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럼 PT1의 값이 바뀌었겠죠. 당연히 바뀌었겠죠. value A 값으로 바뀌었겠죠.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죠. PT1의 값은 처음에 우리가 700 넣었지만 PT1의 값을 value A의 주소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value A 주소가 9435496. 네, 잘 들어갔죠. value A 주소가 잘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네, value A의 주소가 1992-1812. PT1의 값이 뭘까? 자, 요거는 value A의 주소예요. PT1의 주소는 요겁니다. value A의 값은 요거고 PT1의 값은 value A의 주소가 되겠죠. 왜냐면 value A의 주소를 PT1의 값으로 넣었으니까요. 2주 전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2주 전에 제가 이런 표를 그려서 쭉 적었을 거예요. 몇 쭉 해서 value A의 주소, value A B 주소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 자 한번 상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네, 2018 주소, value A의 주소고요. 얘는 value A의 값은 59, PT1의 값은 요거예요. 즉 value A의 주소가 PT1의 값으로 들어갔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이제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복습 딱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복습 간접 연산자 한 번만 써보고 그거 한 번만 해보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간접 연산자 좋습니다. 간접 연산자 PT1 이게 뭐라고요? 이거 간접 연산자입니다. 아니, 요거는 포인터 자료형이라면서요. 네, 선언할 때는 자료형 포인터라는 뜻이에요. 포인터 자료형. 여러분들 시험 봤죠? 제가 몇 번 문제 냈더라. 요 동영상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자, 어쨌든 선언할 때 제외하고는 간접 연산자입니다. 간접 연산자가 어떤 일을 하죠? 뒤에 있는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PT1아, 뭐 들어있어? 뭔지 모르지만 숫자가
정수가 들어있는데 아마 주소 같기도 아닐 수도 어쨌든 있는데 팩트는 요거죠. 정수가 들어있어요. 어떤 수가 들어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간주 연선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그 주소로 가서 어디의 주소? 메모리의 주소로 가서 주소에 값을 777로 대입해줘 라는 겁니다. 그러면 PT1에 들어있는 주소는 뭐였죠? value A의 주소죠. 그래서 아마 value A 값이 바뀔 겁니다. 볼게요. 그쵸? 오,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수업했던 거 간접 연산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할 때 여기다가 이거 한 번만 해보고 지울게요. 다시 지울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간접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간접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할 거냐? 오늘 수업 내용 1. 값 좀 바꿔볼게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나요? 여기까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했었죠. 이 상태에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rintf로 요거 포인터야 너 안에 뭐 들어있니? 어떤 숫자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주소에 가다가 그 주소에 777을 대입해줘 라는 게 여기에 간접 연산자가 하는 일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PT1아 너 뭐 들어있니? 안에 수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값 좀 읽어와줘 라는 거예요. 글쎄 어쨌든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와 라는 겁니다. 읽어와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지난주 했던 겁니다. 했던 거 한번 여기까지 지금 23분 지났는데 지난주 수업했던 거를 엑기스만 뽑아서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하면서 오늘 수업할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777 왔습니다. 값을 조금 바꿔볼게요. 값을 한 73으로 바꿔볼게요. 이 값은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꾸셔야 돼요. 귀찮아. 그냥 바꾸는 거 다 안 되는 거 다 되는 거 알아. 생각해서 안 바꾸지 말고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그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지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제가 업로드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한 몇 개 했더라? 한 20개 정도 찍었네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이렇게. 근데 다 뭐 한 10분을 못 넘겼어요. 하다가 중간에 끊고 했는데 지금 25분 넘겼으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버벅거리더라도 간만에 찍는 거라고 간만에 찍는 나는 그 핑계를 좀 대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버벅거려도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를 쭉 실습을 했고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잘 나왔죠?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뭘 바꿀 거냐면 포인트 옵션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나요? 요거 해볼게요. 바꿔보죠. 이걸 뭘로 바꿀까요? 캐릭터 바꿀게요. 캐릭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되네요. 뭐지?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건가?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슛 될게요.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슛. 되네. 다 되는 거잖아요. 변수 A의 주소가 요거 이게 PT1의 값으로 잘 들어갔고 간접 연산자가 잘 동작을 했죠. 73을 넣고 PT1아 네 안에 뭐 있니? 주소 있어. 주소가 뭔데? 요거 이런 주소 있어. 그 주소에서 값 좀 읽어올래? 읽어와서 출력했죠. 그럼 바꿔보죠. 플롯 해보겠습니다. 이제 뭔가가 좀 바뀌어지네요. 뭐지? 이제 다 잠깐만 볼게요. value A의 주소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잘 안 나오나? 볼게요. 마찬가지네. 자, 지금 어디부터 안 되는지 볼게요. 변수 value A의 주소는 요겁니다. 요 주소가 PT1의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값은 잘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동작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문제는 간접 연산자를 사용할 때 뭔가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캐릭터로 바꿀게요. 아까 캐릭터로 바꿨을 때 잘 동작했었죠. 해봅니다. 잘 됐었죠? 잘 되네. 그러면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value의 A에 들어가는 값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700 바꿔볼게요. 700 뭐지? 엉뚱한 값이 나왔네? 굉장히 엉뚱한 값이 나왔는데요? 700 어떻게 된 걸까? 자, 오늘 수업 첫 번째 내용 포인터의 옵션은 왜 주로 어떤 변수 또는 배열의 주소를 저장할 때 그것과 맞춰주나. 즉 요거 같은 경우 주로 나는 정수형 주소를 저장할 거야 라면 여기 정수형 int, 나는 주로 캐릭터형 주소를 저장할 거야 라면 캐릭터 왜 이렇게 맞춰주나. 만약에 int로 해볼게요. int 잘 되겠죠. int 잘 나왔어요. 그죠? 캐릭터 근데 변수 A에 들어가는 값도 이상한데요? 즉 요것도 잘못됐는데 왜냐면 제가 700을 넣었잖아요. 근데 변수 A 값 요건 지금 여기서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즉 포인터에서 간접 연산자 사용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value A 값을 읽은 거거든요. 근데도 이상해. 188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값이 엉뚱해졌어. 그죠? 결과 알려드릴게요. 결과 안됨. 될 때도 간혹 될 때도 있지만 간접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치시켜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이유를 제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까 말까. 근데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갖고 네, 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요런 정도만 기말고사 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뭐 이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네, 네, 설명 드릴게요.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메모리 맵을요. 네, 요것들 한번 그려볼게요. 왜 이런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쭉 설명할게요. 지금 30분인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은 요 지금부터 이제 빨리 넘기하면서 빨리 넘겨셔서 그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메모리 맵을 그려 놓을게요. 네, 다 그렸습니다. 보이시면 PT1의 주소가 9436756 그죠? 756 그리고 value A의 주소가 요겁니다. 그러면 PT1의 그리고 값은 처음에 59에요. 59 그죠? 59 그래서 제가 59 넣었어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실행됐을 때 네,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만약에 이게 int라고 했으면은 int 해놓고 여기에 PT1아 너 안에 뭐 들어있니? 나 안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요 주소 가서 이 주소에다가 700을 넣을래? 알았어 라고 해서 요 주소로 가는 거죠. 자 8 왔습니다.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놓지? 네, 700 넣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700을 넣었죠. 700을 넣는데 요 int형이니까 4바이트를 사용해서 700을 넣는 거예요. 즉 700을 그러니까 1바이트에 네, 1바이트의 최대값은 만약에 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55죠. 0에서 255. 만약에 음수를 사용한다면 127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00은 어떻게 들어가죠? 네, 700은 4바이트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여기 1, 2, 3, 4 들어갑니다. 그래서 700이 들어가면 아마 여기에 일부가 들어갈 거고요. 왜냐면 최대값이 255밖에 안 들어가니까 보통 요거는 제가 혹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알려주세요 또는 뭐 궁금해요 하시면 제가 계산기를 띄워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통 이럴 때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다 계산기 꺼내보세요 라고 해서 계산기는 이제 요겁니다. 윈도우즈 계산기 꺼내서 거기서 한번 나눕니다. 700을 이진수로 하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진수로 700을 이진수로 해놓고 맨 뒤에 8개를 끊는 거예요. 8개 끊어서 여기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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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맨 낮은 거부터 시작해서요. 낮은 거 8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32비트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한꺼번에 쭉 읽으면 700이 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700을 저장할 때 한 바이트, 1바이트에 다 못 들어가니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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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쭉 나눠서 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러게 이게 말과 행동이 상당히 다르고 있죠.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하네요. 요거예요. 700 10진수 700은 이진수가 요거죠. 이진수로 요건데요. 네, 이진수 요겁니다. 앞에 0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700은 아마도 이진수로 요거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아마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여기, 요거는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데 알면 좋죠. 왜냐면 거의 이거는 C 언어뿐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모든 언어예요.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 사용하더라도 요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자료구조, 예전엔 프로그램을 배우기 전에 선행 조건이 이제 보통 1학년 때 컴공과 기준으로 1학기 때 EDPS라고 해서 컴퓨터 개론을 배우고 자료구조 배우는데 아마 컴퓨터 개론 또는 자료구조 그때 요거를 했던 것 같아요. 요걸 원래는 요거를 어느 정도 알고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요즘 워낙 잘하니까 그냥 바로 프로그램을 배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700이라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맨 오른쪽부터 요게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도 한꺼번에 이만큼 읽어갖고 이만큼 읽으면 이게 아마 700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옵션이 이제 왜 옵션을 맞춰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옵션이 캐릭터일 경우에 모든 거는 다 동일하게 동작하는데 간접 연산자를 사용할 때, 즉 값을 간접 연산자 사용해서 값을 넣거나 값을 읽거나 이럴 때 요 옵션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요. 즉 옵션 크기나 옵션 형태대로, 즉 정수다, 실수다, 뭐 1바이트짜리다, 어쨌든 이 옵션에 따라서 값을 놓고 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캐릭터로 했을 때, 자 보세요. 캐릭터로 해죠. 그러면 캐릭터에다가 자 놓을게요. 요겁니다. 자, 이제 할게요. PT1은 700 했죠. PT1아, 너 주소에다 700을 넣어줘, 700을 대입해줘 라고 했는데 요때 옵션 크기만큼 옵션에 따라서 동작한다고요. 자, 어떻게 되냐? 자, 갑니다. PT 안에 들어있는 값은 요거예요. 9436768. 자, 넣습니다 라고 했는데 옵션이 캐릭터네. 캐릭터는 몇 바이트? 1바이트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 요것만 가네요. 요것만 이렇게 해서 여기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만, 즉 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만. 얘네들은 건들지도 않고요. 얘네는 건들지도 않고 얘만 바꾸는 거예요. 얘만. 요것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값을 읽었을 때 몇 나왔더라? 해보죠. 그럼 볼게요. 요게 188이네요. 그래서 얼마 읽어왔는지 보자. 맞네. 그죠? 이렇게 돼서 엉뚱한 값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 이렇게 읽어올 때는요. 그럼 읽어올 때는 왜 이딴 값이 왔어요? 읽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이번엔 할게요. pt1 printf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해서 콤마 pt1 해서 pt1아 너 주소에 가서 값 좀 읽어와 라는 겁니다. 읽어올 때 어떻게 읽어왔죠? 캐릭터란 말이에요. 읽어왔어요. 자, 캐릭터는 1바이트에 이렇기 때문에 주소 이만큼 있더라도 요 사이즈만큼 읽는 거예요. 캐릭터가 읽는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옵션이 그 옵션의 자료형 요거죠. 옵션의 자료형이 읽는 방식대로 하나만 달랑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만 이렇게 읽으면요. 얘만 읽으면 188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이렇게 했던 요거 넣었더니 188이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 나왔어요? 라고 하면 네, 캐릭터형으로 읽을 때는 여기 있죠? 이거를 네, 이거는 전자전기 기초 1회 했던 내용이죠. 맨 앞 비트 사인 비트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음수다 양수다. 그래서 0이 아니고 1이면은 음수예요. 물론 0이면 양수고요. 그래서 이게 음수기 때문에 디폴트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해야죠. 네, 요거 저와 1학년 때 배웠나요? 요거 어차피 하는 김에 좀 할까요? 41분인데 네, 2의 보수하는 겁니다. 2의 보수화해서 읽습니다. 하죠? 그럼 거기까지 10 갑니다. 01 000011 맞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이게 1의 보수 더하기 1을 할게요. 그러면은 100 이렇게 되죠. 이걸 읽어볼게요. 이거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마술 같겠다. 하지만은 요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68이죠? 음수 68 마이너스 68일 겁니다. 그래서 맞죠? 그죠? 맞죠? 이거 혹시 네 맞죠? 68.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요. 안됨 맞춰줘야 된다. 될 때도 있어요. 간혹 될 때도 있죠. 왜? 아까처럼 이게 캐릭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캐릭터 방식으로 저장하고 캐릭터 방식으로 읽더라도 가능해. 그런데 이게 캐릭터 저장 범위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유는 여기까지 알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너무 심플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C언어 전자전기 고급 프로그래밍을 이수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럼 좋습니다. 이유는 요거는 하나의 예일 뿐. 네. 마찬가지예요. 이거 더블이나 뭐 정수인데 뭐 더블 뭐 실수 들어가는 거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맞춰줘야 된다. 이유는 제가 너무 설명이 길어졌네요. 쭉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녹화하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이것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하는 걸로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C 언어 갖고 내가 뭔가를 작성하고 C 언어 누군가 작성한 C 언어를 코드를 보고 내 업무 직군이 이쪽에 비슷하다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 정도는 알아야 포인터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막 응용도 합니다. 1, 2, 3, 4에서요
만약에 통신할 때 넣고 포인트로 해서 하나씩 읽어가서 전송도 하고, 또 이제 운영체제마다 어떤 리눅스나 윈도우즈는 이제 그 엔디안이라고 인디안이라고 하는데요. 엔디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그래요. 원래는 엔디안 더 길어지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 포인트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 인티저인데 캐릭터로 해서 뒤집어서 사용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개념을 모두 알아야 이렇게 되는 게 이유를 알고, 아 그러면 내가 요거랑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구나, 또는 맨 앞에 것만 읽어버리면 뭐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포인터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다가 이 정도까지는 이번 학기에서는 하지 말자, 그냥 딱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자 라고 제가 아까 5시쯤인가 고민하다가 아까 마이크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이게 마이크 녹음한 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한 지가 오래돼서 마이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마이크는 책상에 있었습니다. 자, 요거 오늘의 첫 번째 요겁니다. 두 번째, 보통 이 정도면 동영상 한번 끊어가는데요, 그냥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 너무 지루하시면은 그냥 지금쯤 아마 멈추시고 뭐 물 한 잔 드셔도 되고, 여기서 제가 오늘의 보너스 문제 드릴까요? 보너스 죄송합니다. 보너스 아닙니다. 보너스 아니고요. 아닙니다. 보너스 아니고 출석 인정 미션. 자, 여기까지의 소스. 실행도 하면은 요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 그림 캡처 요거를 그대로 그 이메일에 포함시키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 보내주시고, 실행도 하면은 그 PDF로 보내주시든지 그러면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PDF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 저처럼 이렇게 띄워놓고요. 지금 제가 이런 주저리 주석을 작성해서 소스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출석 인증 미션을 지금 하냐면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쵸? 시험 기간이라서 딱 요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좀 넘겠다. 동영상은 지금 47분인데 아마도 앞에 동영상은 아무리 짧게도 5분 됐을 거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간중간 동영상을 멈춰서 그 실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시간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한 이유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났죠. 그래서 요 수업 이 정도까지 하고 시험 준비하시라고요. 다른 과목 시험 준비하시고, 대신에 시험 보시고 나면 요 이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요 이후에 나오는 거 다시 수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미 출석 인정 미션은 끝났습니다. 이후로 보너스 점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동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출석 인정 미션 저한테 보내고, 다른 그리고 반드시 이후 동영상 시청과 실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출석 인정 미션을 지금 내드리는 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잘 이해하시면은 기말고사 아마 5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동영상 보통 나누는데 나누지 않고 끊을까요? 네,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시험 끝나고 반드시 저희 다음 수업 하기 전까지 모두 하셔야 됩니다.